자, 2부 문화 톡간 앤드 곡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광주문화재단 박석순 문화공간 운영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광주문화재단 문화공간 운영단장 박석순입니다. 네. 자, 이 광주문화재단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문화공간 운영단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MBC 라디오는 오늘 첫 출연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네. 잠시 숨을 고르고 네, 주어진 인사 말씀해 주시네요. 예. 네, 네. 뭐 시간 동안에 많은 문화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문화재단 조직이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지 조직 현황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광주문화재단 조직 현황은 3실 1단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문화공간운영단은 빛고울 시민문화팀, 전통문화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두 팀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문화공간운영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빛고울 시민문화팀은 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시설 전반적인 관리와 네. 시민이 이용하는 2층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전통문화팀은요? 네, 전통문화팀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과 강주공원 일대에 위치한 희경루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네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통문화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특히 그 광주공원 운전하다 보면 희경루가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무등산 자락에 있는 전통문화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전통문화관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고 배우고 네.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또한 남도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보존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전통문화관은 동구 울림동 우리 중심사 입구에 네. 2012년도에 개관한 한옥 건물입니다. 네네네. 무송 현준호 선생의 제각인 무송원을 2008년도에 강주은행이 강주시의 무상으로 기증한 목재를 사용하여 건립하였고 한옥마다 이름이 있는데요. 네. 서석당, 입석당 등 예, 무등산 봉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예. 네, 서석당에서는 토요상설이 운영이 되고요. 그 외의 사업으로는 무등풍류전, 무등산권 활성화를 위한 무등울림축제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강좌 등이 있습니다. 네. 오셔서 공연도 함께 하시고 옛 정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전 몰랐네요. 이 서석당에서 토요일마다 상설 공연을 한다는 것은 혹시나 이제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좋겠지만 공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전통문화관에서 하는 다채로운 행사 소개를 해 주시죠. 전통문화관에서는 시민들이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주말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토요상설, 무등풍류전, 무등울림축제가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에 상설 공연으로 열리는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또는 너덜마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네. 판소리, 민요, 기악, 전통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네. 무형유산 보유자나 신진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무등풍류전은요? 절기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전통문화관에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무등풍류전이 일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올해 무등풍류전은 5월 11일을 시작으로 6월 1일, 9월 7일, 10월 12일 총 4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무등울림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무등울림축제는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1번째인데요. 강주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전통문화 기반의 축제입니다. 네. 무등산 자락에서 시작된 지역 공동체의 축제이자 강주 정체성과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먼저 토요 상설 공연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막 이 공연 내용이 전부 다르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토요 상설 공연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판소리 산조 공연을 시작으로 둘째 주에는 국악 창작, 셋째 주는 연희무용, 넷째 주에는 무형유산 초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토요일 1시부터 이제 공연이 펼쳐지는데, 예. 네, 1시부터 펼쳐진 소설대문에서 민속놀이 체험이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는 서석당에서 본격적인 국악 공연이 1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네, 주마다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1시 공연, 3시 공연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군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네요. 토요 상설 공연이. 예, 어떻게 내일 찾아가면 어떤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내일 열리는 토요 상설 공연은 무등 울림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데요. 네. 강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장 보유자이신 문명자 선생님의 가야금병장 5마당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수금가중 용왕탄식 대목부터 약성까지 네. 그 적백가중 세타령, 네. 춘향가중 사랑부터 이별 대목까지 예. 심청가중 신봉사 황성 올려라가는 대목부터 방아타령까지 예. 홍보가중 박타는 대목부터 얼씨구나까지 예. 판소리 5마당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옆에서 많이 보시면 이제 듣고 그러면은 이제 풍어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단장님 판소리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풍악을 울려라.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네, 죄송합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무등풍류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무등풍류전은 네. 올해 이제 무등풍류전이 플레이 무등풍류전 2025를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아이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 무등풍류전은 플레이 무등풍류전 25를 주제로 네. 아이들이 전통문화관에서 마음껏 뛰고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네네. 특히 올해는 무등풍류전은 플레이 무등풍류전 25 아명어사 변사또를 찾아라를 주제로 네.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직접 예.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아명은사가 탐관오리 변사또를 단지하는 네. 몰입형 역사 콘텐츠로 구성하였으며 네. 떡매치기, 창포 만들기, 한지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 연희 공연, 조선시대의 인물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첫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했겠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뜨겁고 좋았습니다. 예, 전체적인 스토리는 조선시대의 마음을 배경으로 아명의사가 탐관오리 변사또를 단지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도사, 떡장수, 소리꾼 등 조선시대 인물들로 분장한 배우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엽전을 획득하면은 이 엽전을 체험에 활용하거나 기념품을 교환해 가는 그런 내용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엽전을 얻게 되면 그걸 이제 다른 체험 활동할 때 뭐 비용 대신 낸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념품 교환하는데 사용되다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사진 촬영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외에도 떡매치기 체험과 함께 인절미, 절편 등 전통 간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와 창포 비누 만들기, 한지 공예 등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투어놀이, 소고놀이, 판소리 배우기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놀이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무등풍류전 프로그램 속에 국악으로 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죠? 네, 올해 3번째 진행되는데요. 아이들 대상으로 절기를 주제로 국악으로 동화구연이 진행되고 동화구연이 끝나면 국악기 체험, 만들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네. 지난 5월 10일 1일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동화구연을 시작으로 6월 1일 보리밥 장군, 9월 7일 거짓말로 대감 사이대기, 10월 12일 떡먹기 내기,
동화 구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 게임에만 빠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연도 좀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등풍류전 프로그램 속에서는 또 특별한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흥겨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전통 음악 및 연희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광산농악과 용전 들노래, 퓨전국악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연으로 네. 체험과 공연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관객들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관심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모든 체험과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네. 광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9월 7일, 10월 12일 총 3회 예정되어 있고요.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SNS 인증 이벤트 설문조사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자, 무등풍류전 관심 있는 분들 전통문화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등울림 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무등울림 축제는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1번째인데요. 강주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전통문화관 기반의 지역 축제입니다. 무등산 자락에서 시작된 지역 공동체 중심 축제이자 강주 정체성과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장이죠. 특히 무등울림 축제가 개최된 전통문화 일대 주변을 위치한 5개의 미술관과 연계를 하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예. 5개의 미술관으로는 구균, 우재길, 무등현대, 드영, 의제미술관 등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연계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무등울림축제 공연 프로그램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5월 24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2020 JTBC 팬덤싱어 3 준우승자인 고영열 씨와 네. 퓨전국악밴드 예결, 국악인 항혜리 씨가 무대를 꾸며주고요. 네. 다음 날 25일 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 2021년 MBN 조선반스타 우승자인 김산옥 씨. 네. 그리고 가야금병창 임재현 씨. 그리고 해금의 김두아 씨가 출연을 합니다. 네네. 자, 무등울림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공연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주문화재단과 일본 북해도 문화재단과 인연은 2011년도에 체결한 업무 협약으로부터 시작해 올해 벌써 15년째인데요. 네네. 북해도 문화재단은 2016년도에 한국을 방문을 했고 올해 무등울림축제에 출연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2번째인데요. 네네. 일본 북해도 문화재단의 예술단체인 람보시가 두 국가의 15전 우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건너와서 네,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한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람보시 공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람보시 공연 일본 전통 북 연주와 네. 타테인데요. 타테가 뭐죠? 네, 연극이나 영화에서 난투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동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네. 네. 공연은 25일 오후 3시부터 폐막 공연 바다의 소리 무대에 올려 무등울림축제를 성대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체험 프로그램이나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거리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남녀노소 누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놀이터는 사자 길들이기 대작전, 네. 둥둥 놀이터, 그리고 전연령대 대상으로 하는 물레를 돌려라 도예 체험이 있고요. 네. 전통의 풍류를 즐겨보세 전통주 체험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민속놀이, 한복 체험이 있고요. 떡매치기, 푸드트럭, 피크닉존, 문화장터, 미술관 스탬프 투어, 인생 네컷 촬영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자 길들이기 제작전이 있는데요. 네. 지역 예술단체, 지역 자타공인이 자체 개발한 사자탈 만들기 키트를 통해 네. 사자탈을 직접 만들어 보고 네. 사자 탈춤 동작도 배워보는 어린이 대상 체험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이 동작하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둥둥 국악 놀이터는
지역예술단체 애락이 함께하며 국악기를 직접 보고 만지고 소리를 들어보며 전통악기의 매력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네, 물레를 돌려라 도예체인데요. 도예가 홍성우 작가가 직접 물레를 활용한 분청사기 체험을 하는 거고요. 전통의 풍류를 즐겨보세. 전통주 만들기인데요. 우리의 전통 단양주를 곡물과 누룩, 효모를 활용하여 직접 만드는 체험이고 곡물 발효가 진행되어 알코올이 생성되는 체험이므로 네. 전 연령대의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무등올림 축제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요. 네. 전통문화관 너덜마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데요. 네. 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프로그램 유료이며 네. 전통문화관 야외 부스, 입석당, 세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스탬프트 경우 5개 시립미술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구균 우재길, 무등현대 드역미술관, 의제미술관,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센터 방문을 해서 도장을 받아오면은 4개 이상 도장을 받으면 전통문화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전통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희경루와 희경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희경루는 강주원 일대에 위치한 누각이며 네. 희경루의 뜻은 기쁠희 경사경으로 한자 뜻 그대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희경루는 조선시대의 문종 원년인 1451년 건립 이후 1866년에 소실되기 전까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누라고 칭송받는 만큼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희경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희경루 풍류소리로 희경루 앞 잔디마당에서 진행되는데요. 희경루 중경을 기념하며 문종과 가성의 중전이 희경루를 찾는 퍼포먼스와 함께 전통 놀이체험, 왕비 전통 의상 체험, 포토전, 떡매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희경루 운영 시간, 또 공연 시간 같은 것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희경루 풍수는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단미 희경루 연가와 다음 주 토요일 31일에는 불량의 퓨전 국악 공연이 진행되고요. 모두 무료로 오후 4시에 오셔서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네. 상반기 희경루 프로그램 풍류소리는 9월부터 4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경루 운영 시간은 매일 9시부터 20시. 해설도 무료로 진행을 받을 수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희경루 문화관광해설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박석순 문화공간 운영단장 모시고 전통문화관과 희경루에서 펼쳐지는 공연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